집값 얘기 요즘도 주변에서 많이 하시죠? 정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여러 번 내놨는데 막상 주변을 보면 실제로 뭐가 달라졌나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책은 나왔는데 그걸 실제로 실행하려면 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 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거든요. 오늘 정부와 여당이 그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떤 법안들인지 실제로 우리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배경부터 짚어드릴게요.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즉 집을 더 많이 짓는 전략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7일에는 이른바 97 대책을, 올해 1월 29일에는 129 대책을 통해 도심 곳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대책들을 실제로 추진하려면 관련 법률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 설계도는 있는데 공사 허가가 안 난 상황인 거예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과 관련한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앞당기고 보상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인데 이 절차가 늦어지면 사업 전체가 지연됩니다. 이걸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둘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특별법입니다. 오래된 관공서 건물 부지를 활용해 주택과 공공시설을 함께 짓는 방식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도심 안에 이미 있는 공간을 활용하자는 발상입니다. 셋째,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입니다. 학교 부지를 활용해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으로 마찬가지로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넷째, 도시재정비법입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용적률이란 땅 면적 대비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걸 높여주면 같은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법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의 인허가, 즉 착공 승인을 신속하게 도와주는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안입니다. 사실 이 법안들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97 대책을 내놓은 게 지난해 9월, 129 대책은 올해 1월인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뒷받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법적 기반이 없어 정책 추진이 더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지는 있지만 실행 도구가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정협의회는 이런 비판에 대응해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단계적 완화 및 폐지,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건축 재개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경우 그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야당은 이 제도가 민간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에 더 무게를 두는 입장입니다. 결국 집을 더 짓겠다는 큰 방향은 같지만 공공이 주도할 것이냐, 민간이 주도할 것이냐에서 여야가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되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주택 공급 속도입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공재개발 재건축,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의 사업이 실제로 착수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심 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단기간에 집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개발은 수년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기반을 다지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인허가 지연, 사업성 문제, 지역 주민 동의 절차 등 현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5개 법안의 입법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책이 나온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뒷받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책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 속에서 나온 움직임이며 야당이 주장하는 민간 중심 방식과의 입장 차이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법안 처리 일정과 실제 국회 논의 과정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식 계속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늘 끝까지 도심 함께 교통 해주셔서 상황에 대해 감사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